저에게는 대학교 새내기 시절 뭣도 모르고 날카로운 꽃샘추위에도 대학 입학에 설레어 봄옷만 잔뜩 사선 얇은 옷만 입고 돌아다니며 벌벌 떨던 그때 모든 것이 능숙해 보였던 복학생 선배가 있었습니다. 꽤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몰려다녔는데요. 군인은 군인 아저씨로만 생각했던 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복학생 중 한 명인 그는 다른 복학생 선배들과는 다르게 흔히들 말하는 라떼는 말이야를 실천하지 않았고 새내기에게 도움이 되는 알짜배기 정보만 말해주며 얼굴도 훈훈하게 생겨서 새내기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배였습니다. 마치 저 따위는 손에 닿을 수도 없을 정도로 위에 있다고 생각한 선배가 갑자기 제 앞으로 내려온 것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학교에 적응하기 시작하며 제일 먼저 한 일이 교양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는 일이었습니다. 활동적인 것을 싫어하는 터라 교양 과목을 더욱더 신경을 써서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 첫 시간, 저는 강의실에 일찍 들어와 중간쯤에 자리를 잡았는데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눈에 띄더라고요. 나는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데 왜 자꾸 문 쪽을 바라보나 스스로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선배가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선배도 저를 본 모양인지 저를 보고 활짝 웃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두 걸음 제 자리 쪽으로 다가오는데 정말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 과목 듣나 보네. 선배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덕분에 강의가 시작되기 전 쉬는 시간 할 것 없이 무슨 대화거리가 많았는지 정말 많은 양의 대화를 했습니다. 저와 선배가 듣는 과목은 클래식을 주제로 한 강의였는데 과제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보고 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선배는 주저하지도 않고 같이 가자고 말했고 저 또한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음악회 감상을 하고 저녁도 먹고 캠퍼스 근처에 위치한 강가도 함께 걸었습니다. 새내기들의 오빠 같았던 사람이 지금 내 옆에서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걷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음악회를 계기로 부쩍 가까워진 우리는 술도 한 잔 마시기도 하고 서로 시간이 맞으면 점심도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모임이 있어 술자리를 갖게 된 날, 꽤 늦은 시간이었는데 선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시끄러운 술집에서 나와 전화를 받았는데 나 앞이야, 네 앞. 고개를 들어보니 정말 선배가 있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술자리를 갖는 제가 걱정이 된 건지 나도 모르게 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놀겠다고 말한 뒤에 선배와 함께 기숙사로 향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나온 대운동장에서 선배는 잠깐 앉아있다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없이 둘이 앉아있던 순간에 나 너 좋아하는데 불쑥 들어온 말에 나도 모르게 당황해선 저도요. 후배들한테 잘해주시고 제가 당황해서 횡설수설하니 선배가 제 두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한테만 잘해주고 싶다고. 어안이 벙벙하여 선배 눈만 깜빡깜빡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냐는 선배의 말에 아니라고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저도 선배 좋아해요 따위에 이상한 말을 외쳤습니다. 선배가 기숙사까지 바래다 주었고 저는 행복감에 젖어 그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오후 수업이었던 저는 기숙사에서 편하게 있는데 어쩐지 선배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썸 탈 때는 새벽 4시까지 카톡이 오고 대화도 했는데 바로 어제 사귄 것뿐인데 이렇게 연락의 빈도수가 낮아진다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대개의 연인들은 눈 뜨고 일어나면서 자려고 눈 감을 때까지 연락해야 되는 것 아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면 보편적인 연애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는 건가? 괜한 오기가 생겨 또 연애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른다는 부끄러움에 저도 카톡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수업을 수강하러 가는 길에 선배와 마주쳤습니다. 수업 들으러 가냐는 말에 나는 최초로만이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쳐 가려고 하자 선배가 내 팔을 붙잡고 수업 끝날 때까지 기다릴 테니 점심을 같이 먹자고 낮게 말했습니다. 선배의 낮은 목소리가 또 마음이 풀려 또 고개를 끄덕거리고 말았습니다. 수업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른 채 선배와 마주보고 앉아 늦은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선배가 먼저 무슨 일 있어? 라고 묻기에 나는 숨기고 싶지 않아. 왜 연락 안 해요? 라고 물었고 선배는 아이가 처음 걷다 넘어진 광경을 본 사람처럼 막 웃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구나. 선배가 빙글빙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휴대폰이 꺼져서 그랬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선배는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면 안 됐었는데 그렇게 사귀고 나서 얼마간은 연락도 꼬박꼬박 잘 되고 데이트도 다양하게 다녔으며 선배와 나 사이에 끈끈한 끈이 생겼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일 수도 있었겠네요.
언젠가부터 친구들과 PC방에 가면 연락이 두절이고 끼니 하나 같이 못 먹는 것은 물론 저는 그냥 선배가 언제 연락이 올까 휴대폰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연락이 안 돼도 뭐해? 라든지 기숙사야? 라든지 미안하단 사과 한마디 없이 불쑥 질문만 던져놓고 가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계속 선배에게 말했습니다. 친구들과 놀러 가는 거다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가기 전에 얘기만 해달라고. 그거면 된다고. 제가 그렇게 사정을 해도 선배는 건성으로 대답만 할 뿐 먼저 연락 오는 법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결국 선배를 변색시켜버린 걸까요? 새내기 시절 멋있고 빛났던 복학생 선배는 어디 가고 간단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철부지 어린애로 변해버렸습니다. 망연자실하여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니 똑같이 해주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역지사지라고 자신도 겪어봐야 안다고. 저도 똑같이 하면 선배도 분명 뭔가 깨닫는 게 있을 거라면서요. 그래서 저는 그 뒤에 휴대폰을 손에서 놓고 살았습니다. 연락 텀이 2시간이면 저는 4시간 뒤에 답장을 보내고 하루 동안 술 먹느라 연락이 안 되면 저는 일주일을 연락을 끊었습니다. 제가 하도 카톡에 답장을 보내지 않자 선배는 전화를 걸어왔는데 이것마저 씹을까 하다가 받았습니다.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선배가 먼저 이렇게 하기에 선배의 연애 스타일이 이런 건 줄 알았지. 장난치지 마. 응, 장난하는 거 아니야. 각자 편한 대로 살자고 했습니다. 그러다 맘에 맞는 여자가 생기면 주저없이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부르면 나오는 인공지능과 같은 존재로 치부되었다고 생각했기에 더 이상 비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는 계속해서 제 화를 풀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모수 가식으로 보였어요. 사귀기 전에 같이 거닐던 강가의 밤바람, 웅장한 오케스트라 아직도 선명한데 내 눈앞엔 이제 여자친구에게 연락 한 통 안 하는 찌질한 남자가 서 있더군요. 친구 때문에 곧잘 어울려야 한다며 온갖 모임에 다 나가는 남자친구. 제가 봐왔던 남자친구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던데 내가 과연 이 남자를 한 번 더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전화를 끊자 다음 날부터는 연락도 꼬박꼬박하고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럴수록 이 연애가 빨리 식어가는구나 느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연락하는 게 쉬웠던 사람이 저에게는 일부러 안 해준 것 같다 속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진정 나를 위해주고 생각해줬다면 제가 저런 말까지 나오게 해선 안 됐던 거 아닐까요? 수백 번은 더 연락 한 통만 달라고 했던 제 자신에게 너무나 연민을 느꼈습니다. 이 연애의 갑은 결국 선배였구나. 나는 버림받은 강아지 마냥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선배의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인상만으로 덜컥 사람을 믿었다간 피를 보게 된다는 뼈저린 사회의 깨달음도 함께 얻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결국 헤어지자는 통보를 했습니다. 선배는 저를 많이 붙잡았지만 저는 뒤돌아볼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이 연애의 끝은 저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첫 연애라는 것도 한 몫을 했지만 누군가에게 제가 이렇게 관계의 끈을 놓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녔다는 게 너무 비참했습니다. 앞으로 캠퍼스에서 오가며 마주칠 일도 끔찍하고 뒤에서 누군가 안 좋은 소리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지금 행복해야겠습니다. 더 이상 연락으로 힘들고 지치지도 않고 먼저 나서서 연락해주고 잘 말해주고 잘 들어주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남자들이 다 저러는 걸까요? 시간이 지나면 설레던 첫사랑도 다 무너지고 그 흔적만 남는 것일까요? 어찌되었든 연락의 중요성을 확실히 알았으니 남자를 보는 눈 중 하나가 생긴 것 같네요. 다음 연애는 더 힘들어질 것 같네요. 누구든지 쉽게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선배도 분명 좋은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만났을 텐데 그 예상이 아주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으니까요. 다음에 제 선택에 아주 많이 주저하고 고민하다 놓칠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서로 간의 연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았어요. 연애하기 전엔 저는 남자친구가 PC방을 가서 연락이 안 된다며 화를 내는 친구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이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 그 문제로 또 소가리를 하는 친구가 있다면 저는 주저앉고 친구의 휴대폰을 빼앗아 전원을 끈 뒤 같이 PC방을 갈 거예요. 역지사지가 안 되면 절대 모른다고 말하면서요.